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좋은 정부 만들기 코너입니다. 서울대 명예교수인 김강훈 박사님께서 오늘까지 51회 진행해 주셨고요. 참 긴 시간입니다. 올해는 이 코너로 방송으로 마무리하고 내년에 이제 시즌2를 진행해 줄 예정이십니다. 이거 1년 다 됐다고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나라가 무슨 경제 안보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국호가 바뀌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네. 국호가 뭐냐? 대한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어때요? 이런 얘기하면 옛날에는 잡혀갔죠. 그죠? 근데 이런 걱정을 요즘 또 많이 하세요. 조선일보의 어떤 칼럼니스트가 나는 정말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것이 걱정된다라고 썼는데. 그렇죠. 그런 분위기를 감지한 건데요. 네. 이게 뭔가 하면은 오늘도 신문에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자잖아요. 네. 바꾸자가 아니라 이미 경상남도하고 서울시는 뭐 3월에 벌써 했고. 네. 근데 근로라는 게 나쁜 일제 근로 정신 어쩌고 해가지고 일제권 그러는데 노동을 격상을 시킨 표현이 근로예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노동을 강조하는 이유가 근데 나라를 이제 노동당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냄새가 풍기거든요. 네. 지금 정당도 싸움하는 거 보세요. 하나가 정당도 아닌데 그건 뭐겠어요? 노동당 중심으로 다 하나면 됐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근로노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최근에 또 추미애라는 사람이 토지 공개념 네. 조지 헨리를 인용해가지고 헨리 조지. 국민이 토지를 소유할 이유가 없다. 국가가 하면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회에 와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민 공유제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공유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인민이 이거 공산주의인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그런 무슨 알레르기, 거부감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마구 쏟아내도 되는 그런 이제 사상적인 수준까지 지경이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또 고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인지 그런데 원산 총파업, 네. 남순 강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는 걱정스러운 게요. 그 교사는 물론이고 전교 여기 있으니까는 그다음에 노동자들 민노총을 비롯한 이런 세력들이 지금 경제를 어떻게 하고 기업을 망가뜨리고 하는 수준이 아니고 네.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하나하나 모든 것을 적화시켜 가고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자료 뒷부분에는 이제 우리가 좌익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 사람들의 뿌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 공산당, 북한 노동당의 이제 뿌리까지 이제 쭉 가시는데 제2의 해방 정국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사상적으로 이제 좌와 우가 다시 어떻게 출발할 것이냐를 가지고 이제 싸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더 보태면은 문정인 교수가 미국 뭐가 필요하냐? 중국 핵우산 아래 있으면 됐지. 미군 철수하면 중국이 핵우산을 제공해주면 어떻겠느냐? 중국 사람들한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북한의 좌파보다도 더해요. 왜냐하면 이론도 없고 네. 내용도 없는 거를 그냥 단어만 마구 해대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뭐 합니까? 대통령이 이거를 그냥 가만히 용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한한상 전 부총리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안면에다 대고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착함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또 칭송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대통령이 착하면 어떻게 합니까? 민정수석실 비리 다 가져와라. 근데 극형에 처해야죠. 그래가 나라 바로 쓰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거는 당연하게 우리가 갈 길을 가는 거다. 부정이고 비리고 없다. 반법, 불법 없다. 이런 인상밖에 주지 않지 않습니까? 반성과 사죄, 타협 이런 거는 들어있질 않는 거죠. 전혀. 네. 한흥상 교수는 내가 옛날부터 60년대 말부터 하와이에 와서 이제
있어서 아는데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무슨 흉내낼 수 없는 착한 리더십, 대통령이 지금 착해서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걸 그럼 찬양하고 있습니다. 참 뭐 딱한 얘기인데 최근에 박관영 국회의장 혹은 이제 스친 적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의회가 이 꼴이 된 것은 의장님 책임도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기분이 뭐 좋으셨겠어요? 근데 옛날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광우병 사태 때 그 시청 청계천 앞에서 무슨 부스에서 누구고 토론을 하는데 그게 심상정 노회찬이었거든요. 네. 신나서 와서 뭐 떠들고 그러길래 내가 나라가 이 꼴이 된 그 책임은 야당에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책임이 여당에 있는 건 물론 아니고 야당에도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의회가 의회입니까? 그냥 뭐 예산 따먹느라고 뭐 야합했다가 네. 또 헤어지고 또 야합하고 이 지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뭐 그 국회로 가서 본관 앞에서 뭐 문희상 의장 뭐 끌어내라 막 분노했던 분들이 우리 다수 민중들의 분노를 표현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 그냥 기다리다 참다 못 참겠으니까는 국회에 이제 가는 걸 해가는 걸 보세요. 네. 예산 때 보면은 야당이 뭐 기재부 관리 고소하겠다고 하던 사람이 100억씩 챙기고 이게 무슨 의원입니까? 그러니까 박관영 의장 말 답이 뭐였는가 하면은 지금 이 나라에 정치인은 없습니다요. 네. 정치인은 없으니까 정당도 없어져야죠. 노동당으로 가야죠. 그럴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국 뒤에 100원 이런 얘기들이요. 뭔가 하면 노동당, 공산당 쪽의 조직 특징이 뭔가 하면 부자 자리가 실세입니다. 부상보다 부부상이 더 실세고 네. 조직의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세 따로, 그러니까 이게 들러리 따로. 정말 뭐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착한 대통령 흉내내는 그 뒤에 그 무리들 좌익들의 이 집요한 사상적인 역사적인 공세에 맞설기에는 너무나 자유한국당이나 그쪽 진영이 취약한 거죠. 취약하죠. 자유한국당도 무슨 친박 뭐 반박인지 비박인지 해가지고 싸움하기 시작해서 이꼴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권력을 쥐고는 놓질 않아요. 죽어도 놓질 않죠. 개인이 죽었다고 생각 안 하는데 나라가 죽으면 어떡해요? 네. 지금 한국 정치는요 정치 아니에요. 정치인이 없습니다. 근데 선거를 앞두고 또 땅 따먹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선거구를 내 것이냐? 뭘 갖다가 지어놓으면 이게 내가 한 거고 그게 무슨 부끄러운 일입니까?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 친북 주사파들은 북한에 대한 열등감, 그 김일성 체제에 대한 동경, 존경심이 다 그 아까 말씀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인민이죠. 인민, 노동, 인민, 피부를 이제 인민으로 그래서 하는 이제 건데. 요새 논의 중에 내가 인민공화국이라고 해야 된다는 이유가 교과서에서 국민을 인민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어? 인민주권. 인민주권, 민중집중제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민이라는 것은 재헌국회 때 유진호 선생이 인민으로 하자는 말은 있었어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전부터 인민을 썼는데 people이라는 걸 이제 인민. 그런데 지금의 저 의는 좌파로 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쓰는 용어를 그렇지. 쓰자기 안 인민. 네. 그러면 대한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뭐 독재공화국이죠. 이거는 뭐 내가 늘 말씀드렸듯이 군사 독재보다도 더한 법사 독재. 법을 놓고 온갖 뭐 하는데 이 나라가 지금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이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면은 법과 제도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아파트 값이 오릅니까? 제도의 모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간적, 공간적으로 어떤 제도를, 정책을 펴야 될지가 다 유동적인데 이런 시간의 차원과 공간의 차원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그저 올리는 게 아니라 제한하면
된다. 공급을 줄이면 좀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과 제도 정책을 믿는 사람들 참 불쌍한 게 최소한도 줄이면서 전체 민심이라든가 그 경제 흐름이나 동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관리들이 만들어주는 거 그냥 하는데 관리들 다 알면서 그 땅 따라 하는 거잖아요. 네. 영혼이 없으니까. 내가 요새 대한민국 정부의 관리들 제일 미워합니다, 내가. 정말로. 그건 좀 대들고 이건 안 됩니다라고 장관한테 좀 해대고 대통령한테 이제 감히 못한다 그러더라도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관리들이 각 부처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 선생님께서 이제 경험하셨던 개발연대 한국을 이끌었던 관료들은 이제 다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가 공유제 박원순이 나와가지고 추미애가 지금 법무장관 될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또 부동산 그 공유제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서울시장 박원순이 나와가지고 공산주의 하자는 얘기해도 그게 아니다. 자본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관료 출신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다 침묵하고. 그러니까는 그게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정말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모든 흐름이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빨갱이가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낙타 지바고를 최근에 한번 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낙타 지바고의 내용이 되게들 아시겠지만은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가족 이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자매 물론 없고 네. 그리고 반봉공, 봉건 제사 지내 그런 거 전부 무시하고 그러니까 가족이 지금 오늘 박원순 씨도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는데 가족이라는 게 사적 소유, 계급 불평등을 재생산해내는 구조라 그래서 가족을 타개하는 게 또 공산주의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군요. 예? 네. 근데 야당 의원들이며 그 밖에 지식인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디 나가자는 얘기 충동은 안 하겠지만 정말 떳떳하게 몇 개 심을 빼놓고 논설들이 그냥 진감인가 애매하게들 표현하고 있고요. 이 선생님께서 시작하실 때는 좀 좋은 정부를 가는 이게 우리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정도로 시작하셨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사상전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시즌 1의 결론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낙타 지바고 얘기를 다시 하면은 귀족들 다 죽이고 그렇죠? 네. 완전히 박탈 신분이고 재산이고 모두 박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민 노동자를 이제 꼬드겨 가지고 철권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고 노동당까지는 안 가더라도 민노총미 노동이 완전히 그냥 불법이면서도 큰 나라를 공헌을 하는 것처럼 큰 소리 하고 있고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의 기본이라고 하는 생각은 이 정부에서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같은 게 아니라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배웠다는 사람들 제대로 배웠다는 이 정부의 사람들이 지금 앞장서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좌파의 그런 사상의 변환이 아니면은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게 농민들한테 소련 공산주의 할 때 약속한 건 네가 부쳐먹는 땅, 소작하는 땅 너 주겠다. 그렇지. 지준 어떡하냐? 지준 죽여야죠. 그렇지. 자, 노동자 소비에트에게 이 공장을 주겠다. 공장 주인은 어떡하느냐? 공장 주인 죽여야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들이 죽일 사람 몇 %까지 죽이라고 다 할당을 내린 거 아닙니까? 지금 한 발만 돌아가면 우리 지금 추미애 박원순 거기서 한 발만 돌아가서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 다 뺐자. 그리고 나가면 그래서 사는 사람들은 그거 없애야지. 거의 문턱까지 선생님 말씀대로 다 온 겁니다. 얘들이 계급의 적이고 얘들을 없애야지 평등해진다고 그러면 공산주의가 해왔던 게 그거 아닙니까? 소련하고 내년 중국이 4월 선거에서 다수당이 되면요. 네. 이거보다 차원이 다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잘 몰라요. 무슨 이게 전쟁 두렵고 평화 공전이고 평화 경제 이거는 정말 아니란 표현들이고요. 네. 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과 똑같은 정치 체제 그거를 만들겠다는 의도 이해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의심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네. 의심의 강도가 그냥 높습니다. 그 선생님께는 이제 저 한국 공산주의 역사도 이제 적어주셨는데 지금 북한이 만약에 베트남시고 우리를 통일한다면 제일 먼저 잘릴 사람들이 민주노총 사람들, 지금 좌파연하면서 우리 체제 자본주의 체제 파괴하는데 앞장섰던 베트콩들, 민족 해방 전선들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뭐 북한식으로 가자는 사람들은 이 처절한 이 숙청과 파벌주의와 이 사상투쟁에 대해서는 살짝 까먹고 있다는 그런. 그냥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좌파의 말로는 네. 좌파의 본질이 뭡니까? 선전, 선동, 허위, 무슨 조작, 숙청. 네. 그러니까 숙청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나마 중국은 요새 좀 나은 편이에요. 또 기회가 있으면 뭐 부패한 것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이용할 것만큼 이용해 먹고 그 대표적인 게 박헌영 아닙니까? 남로당. 남로당. 네. 남로당도 필요했죠. 불과 10년 동안 그냥 겨우겨우 지탱을 해왔지만 물론 그 당시에 제국주의에 반감을 가진 청년들이 물론 지향하는 게 사회주의일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있어야지 자본주의를 하죠. 네. 그렇죠? 그때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별로 큰 도움이 안 됐던 시절이고, 그리고 소련에 가면은 공부시켜줘, 밥 먹여줘, 애 낳으면 애 보육해줘. 얼마나 좋아요? 그러한 좌파의 인력들이 이제 북한 정권이 수립될 적에 여러 이제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도 뭐 여러 파벌이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남로당 파다 제일 저 남쪽에서 올라간 건 다 뭐 박헌영, 근데 그 전에도 이강국. 그렇죠. 네. 근데 그 전에 이미 동경 유학생들의 뭐 흑도회라든가 뭐 이름도 좀 그래요. 뭐 북한파면 다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인물들이 이제 김일성만이 아니라 김일, 김두봉, 무슨 최창희, 박금호, 박창호. 예. 이 사람은 소련 출신인데 2세. 네. 뭐 사회주의 이론에 아주 그냥 빠삭하죠. 네. 김일성 설득시키는 아주 능력이 있고, 그리고 여성들도 참 뭐 진을 치고 있고, 그러니까 인물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하나 숙청당해서 그렇죠. 흔적이 사라집니다. 그 남로당 이병주 선생의 상중하 남로당 보면은 박헌영이 어떻게 죽는지 나오잖아요. 네. 또 어떤 기록은 감옥에 그 세파트를 집어넣었다는 기록이 있고, 또 어디에는 박헌영을 계집에 세파트 집에 집어넣는 그렇게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맞습니다. 장성택 뭐 공업을 죽인 그렇죠. 그 보면은 대포로. 뭐 박헌영에 대해서 뭐 잘해줬을 일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남한에 있는 좌파가 뭔지도 사회주의가 뭔지의 그 진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면은 북한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뭐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 처음에는 한 자리씩 줄지도 몰라요. 처음에 다 줬죠. 박헌영도 뭐 외상도 했고 부상도 했고 박헌영이가 이제 허정숙도 가서 뭐 그렇죠. 허정숙은 최창희가 이제 최창희가 세 번째, 네 번째 남편이죠. 허정숙 선전상도 하고 네. 뭐 문화 뭐 이쪽에 상도 하고. 법무상도 했습니다. 그랬던가요? 네. 그 사람이 지론이 뭔가 왜 남자만 바람피냐 이거예요. 여성이 뭐가 부족하냐 이런 지론을 갖고 있는 그 시절에 저 신여성 중에 참 특이한 인물인데 네. 훌륭한 집안 사람이죠. 허헌 변호사 나중에 남로당 당수한 허헌 씨의 딸이죠. 그렇죠. 그 세 여자라는 소설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그 아버지는 나중에 그 김일성이 이제 김책대학의 총장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강 건너다가 사고로 이제 사망을 하는데 하여튼 그 인물 하나만 각각을 보면은 남쪽의 인물 더 이상으로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이 고만 사람을 망가뜨려 놓는 거죠. 그리고 현준혁이라고 연세대학교 졸업한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어디서 사라졌는지 그냥 암살당하고 말거든요. 이 사람들은 권력투쟁, 계급투쟁이 유일한 이제 목표고 수단이고
거기서 걸리적거리는 건 하나같이 그냥 없애버리는 게 이 사람들의 상술이.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 남한에 있는 좌파들이라는 사람들이 뭐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전 세계의 흐름이 지난 시간에도 이제 네. 푸틴이 자본주의의 그 폐단을 극복하고 뭐 하는 얘기들 하면서 마치 사회주의가 또는 이제 퍼퓰리즘이죠. 퍼퓰리즘이 막 인민들한테 정말 협박하고 사기치는 거죠. 퍼퓰리즘이라는 게. 한 핀털터리를 만들어 놓고 연명하게 만드는 그런 거에 몰입해가지고 좀 정신없이들 논의를 떠들고 다니는데 이 나라가 지금 의회는 물론이고 청와대 비롯해서 전 부처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네. 이게 어떤 나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끝이 어디 있냐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경험을 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현재 사회주의가 다 망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막스 레닌 또 뭐 이게 또 공산주의식으로 좀 가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떠들고 지금 미 대사관 앞에 친북 주사파 단체들이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하라고 지금 대목하고 경찰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렇게 하던 것하고 달리 참 이게 그때는 공권력이 좀 제대로 있어서 뭐 미국 그러면 이제 우리도 뭐 어쩔 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는 뭐 막 잡아가 그랬는데 요새 경찰은 부정선거나 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판단한 짓이 대한민국의 국채를 지킬 정체성을 지킬 세력들은 이제 다 힘이 다 빠져서 다 빠졌어요. 경찰. 마지막 남은 게 검찰인데 네. 검찰도 좀 위험하죠. 네. 근데 대통령이 내가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리부 장관 조국시키라 그럴 적에 네. 그냥 그렇게만 해도 네. 아닌가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진리부가 없으니까. 하지만 또 지지율이 80% 된다는 얘기를 내가 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억지로 지금 여론조사도 엉터리인데 뭐 마치 문재인 정부가 큰 지지를 받는 것처럼 정말 착각 속에 헤매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것만 지키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원래 이제 다니엘 캐너만이 한 얘기인데 경제 심리라는 것이 경제 인지 심리라는 것이 뭔가 하면 1,000원이 생겼어요. 네. 근데 내가 100원을 잃었어요. 음. 그 100원이 더 아까운 거예요. 음. 1,000원 생기는 것보다 손실 회피의 원칙. 네. 그러니까 잃는 것이 참 아깝거든요. 조금이라도 잃으면 뭐 그냥 민중이 봉기해야 될 텐데 그런 뭐 감정은 없는 것 같지만 하여튼 이게 어떻게 하면은 인간의 심리, 기본 본질 그리고 사회 환경에서의 어떤 존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내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교육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의 우리나라 국민 시민들은 시민성도 없고 공중 도덕도 없고 그냥 저런 정권 잡은 사람들이 무시해도 미안할 게 하나도 없는 정도의 수준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렇죠. 민주주의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 아닙니까? 1945년 그렇죠. 해방되면 선물로 받았고 이 자본주의 체제라는 것도 우리가 뭐 봉건제를 거쳐서 뭐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선물처럼 다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되겠다는 프랙티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니까는 뭐 좋지요. 해방도 되고 독립되고 그러니까 또 미국이 기술 원자 무슨 물자 원자 막 해주고 그러니까는 신났죠. 돈들 다 빼먹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경찰이 왜 이렇게 경찰이 됐습니까? 일본 경찰이 나라 세울 적에 나쁜 짓 다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노독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법으로 고치려고 아무리 해봐도 경찰이 얼마나 무서운 조직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밖으로 챙기기 위해서 무슨 나쁜 짓은 다 하고 있어요. 검찰이 좀 그렇게 했지만 이젠 정신 차려가지고 비리를 척결하려고 그러니까 큰 장애물이 앞에 있죠 지금. 네.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경제가 걱정. 위축되는 게 제일 큰 걱정이고. 근데 지금 경제가 위축됐다는 얘기 그냥 나는 그 얘기 들으면 웃는데요. 네. 경제가 위축된 거는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의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시간에 두 분이서 얘기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까? 아파트 값 올라가는 참. 거
당연하다는 게 경제가 위축되면 될수록 신나는 거예요. 수출 안 되고 뭐 안보 무슨 평화 이거는 뭐 안중에도 없는 거고 실제로는 체제가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가는 거 말고는 무슨 길을 가나 뭐 다른 의심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됐거든요. 해방 이후에 그 사상투쟁이나 그것들이 그 당시에 뭐 저 대한민국, 한국 한반도의 경제 수준이라는 거야 뭐 아무것도 없는 폐허나 마찬가지였는데도 그렇죠. 그 싸움은 좌우의 진영 싸움, 사상 싸움은 격렬했던 거 아닙니까? 여운형도 암살하고 현준혁도 암살당하고 다 이랬는데 이 정권이 정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선생님께서 분석하신다면 참 이거 그래서 이제 앞이 캄캄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앉아서 네, 당할 수만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협상을 합니까? 가르쳐도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넬슨 만델라,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가 27년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 한 첫마디가 뭔가 하면 우리가 백인을 이기기 위해서는 백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배우자. 네, 그게 럭비예요. 럭비. 사카가 아니고 럭비. 네, 그래가지고 흑인들한테 럭비를 배우게 한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 뜻은 뭔가 하면 지피지기예요.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남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금부터 철저히 공부를 하든지 예? 그런 행동들 좀 나쁜 얘기지만 선동을 배우든지 그죠? 그래서 맞대응을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는 어린 아이고 저기는 뭐 대학생 대학원생이고 말이죠. 이렇게 돼버리고 마니까 이제부터는 뭐 정부는 저리 갈 수밖에 없지만은 지식인들을 비롯해가지고 행동대원들이 이 나라에 있습니다. 뭐 네. 국회도 가 있고 광화문도 가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뭐 타도 뭐 탄핵 이런 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전술적으로 그리고 밑바탕에 뭐가 있는 걸 가지고 정말 이제 프레이즈도 그러니까 용어 이런 것도 이제 달리 다른 말로 만들어서 네.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전략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그냥 모든 거 다 합니다. 지금 강남, 서울 뭐 이렇게 주요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저 대책 쏟아내는 거는 저 사람들은 타도해야 될 적대적 개혁이라는 그런 저 신념이 없으면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거죠. 저 사람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시민인데 이놈들은 때려잡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막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들 자체가 우리가 저 좌파들의 이 정말 허위의식 이것들을 선전선동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시민들도 대항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찍소리 없이 있으니까 저놈들은 그냥 뭐 더욱더 기성을 부리는 거죠. 그 최근에 읽은 그 스칼라피노 교수하고 이정식 교수가 이제 영어로 쓰고 네. 한흥구 교수가 이제 번역을 해서 나온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거기에 보면은 한국의 좌파는 유럽에 갖다 놓으면은 중도 우파래요. 좌파도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한다면은 뭐 독일이나 이런데 민사, 삼인, 사회민주 이런 쪽으로 간다면 또 모르겠어요. 복지. 근데 복지를 뭐 정책을 제대로 쓸 줄도 모르고 하여튼 이게 나라가 좀 엉망인데 뭐 앞선 대통령들 책임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더 크니까 제발 좀 착하지 말고 좀 거칠게 잘못한 사람들 뭐 다 좀 숙청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뭐 민정수석실이나 감싸고 있고 이러니 뭐. 그렇습니다. 지금 하여간 뭐 나라가 정말 선생님 국호가 흔들릴 정도로 지금 위기에 왔다고 하시니까 우리도 뭐 황태순 TV도 정신 바짝 차려서 이 사람들 뭐 허위 날조, 선전선동 그 고발하면 고발해야 되겠고 가짜 뉴스 뭐 이런 말이 지금 그냥 유희예요. 이거는 정말 저쪽의 그 전략을 우리가 터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연말을 맞아서 좀 좋은 편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아니 뭐 현실이 우울한데 뭐 좋은 얘기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 습관이 남아서 한 달 동안 방학 좀 하고 방학 이제 허가하는 거죠. 네. 한 1년 동안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서 좀 우리 저희 선생님 좀 공부하는 시간 가지시고 내년에는 정말 나라가 이렇게 뭐 국호가 흔들릴 정도인데 저희들의 뭐 작은 정성과 힘이라도 더 모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